지금 이 순간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낡은 손수레, 다른 운동화,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우던 작은 발걸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아이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기까지의 기적 같은 18년의 여정. 지금부터 그녀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하은. 하은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18배 나이에 하은이를 낳았고 아빠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하은은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달동네의 단칸방. 겨울엔 물도 얼고 여름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집. 하은이는 새벽마다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웠습니다. 작은 손으로 커다란 종이 상자를 들고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 오늘은 이거 많이 모았어요. 돈 많이 받겠죠? 유치원도 가지 못한 그녀가 처음 배운 건 돈의 무게였습니다. 하은이는 9살이 되어서야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첫날 교복은 없었고 체육복 한 벌만 달랑 입고 갔죠.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비웃는 아이도 있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아이도 있었지만 하은이는 또박또박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은입니다. 다행히 선생님 한 분이 하은이를 눈여겨봤습니다. 그 선생님의 관심은 하은에게 사람의 따뜻함을 처음 알려준 순간이었죠. 하은은 점점 도서관에 빠져들었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창가의 토토. 그녀는 책을 통해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세상엔 내가 모르는 공간이 있구나. 도서관은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였고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시간은 흘러 외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고 엄마는 잠시 집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은은 본격적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벌어야 해. 폐지수레는 그녀의 어깨보다 컸지만 그건 그녀의 꿈보다 작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폐지를 줍고 알바를 하며 밤마다 책을 펼쳤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넓은 캠퍼스, 당당한 말투,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해가는 사람들. 그 장면은 그녀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도 저기 가고 싶어. 하은이는 장학금으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 폐지 줍기로 시작됐습니다. 학교에서 졸기라도 하면 선생님에게 혼나기 전에 친구들의 조소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무료 인터넷 강의를 다운받아 mp3에 넣고 폐지를 주우며 이어폰으로 수학 개념 강의를 들었습니다.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근의 공식. 방과 후엔 지역 도서관. 하은은 책상 가장 구석에 앉아 풀죽은 책을 펴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은 말없이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책을 빌릴 때마다 살짝 메모를 끼워주곤 했죠.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은은 그 쪽지를 모아 작은 노트에 붙였습니다. 그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하은의 마음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밤에도 전단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골목에서 그녀는 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기 빛나는 곳에 닿을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주최한 글쓰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제는 나의 꿈. 하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썼고 그 글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글은 지역 신문에 실렸고 그 신문을 본 한 수학 선생님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하은은 일주일에 2번씩 그 선생님 댁에서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 수업은 무료였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럼요. 당신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자라면 돼요. 그 말은 하은의 마음에 평생 남았습니다.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하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잠깐이었죠. 주변 친구들과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대신 도서관에서 문제집을 풀었고 모의고사 전국 0.2%라는 성적이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성적표는 거짓말 안 해. 대입 정보는 책이 아닌 사람에게서 오는 법. 하지만 하은에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울대 입학처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서울대 입학처에서 도착한 회신. 꼭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한 줄이 그녀의 모든 피로를 녹였습니다. 그 무렵 하은은 멘탈 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불면증, 체중 감소, 피로 누적. 학교 옥상에서 가만히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조금만 더. 조금만. 그 다짐은 삶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수능날 아침. 하은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폐지를 주웠습니다. 손은 얼어붙었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도시락은 김밥 한 줄. 신발은 오래된 운동화.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수학 영역 문제를 풀다가 펜이 끊어졌고 옆자리 학생에게 살짝 부탁해 볼 펜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 작은 도움조차 그녀는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은 그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지 수능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터진 눈물이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PC방 컴퓨터 앞에 앉은 하은은 마우스를 잡은 손과 함께 떨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 확인 페이지에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그 순간 손끝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 말 한 줄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울었습니다. 됐어, 나 진짜로 합격했어. PC방 사장님이 조용히 와서 티슈를 건네줬고 옆자리 학생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은은 그날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합격했어요. 저 서울대요.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소식지에 실렸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줍던 소녀 서울대 합격하다. 기사가 나간 후 기업 장학금, 생활비 지원, 기숙사 입주 확정까지. 마치 영화처럼 인생이 바뀌는 듯 했지만 하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입학식 날, 서울대 정문 앞. 하은은 긴 숨을 내쉬며 정문을 지나갔습니다. 캠퍼스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녀는 기숙사 입주 체크인 종이를 들고 낯선 풍경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숙사 방 안엔 처음 보는 룸메이트.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은이에요. 수업 첫날 전공 강의는 어렵고 수업 방식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다시 도서관 한 켠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생 시절처럼 하루 일과를 시간 단위로 쪼개며 공부했습니다. 저녁엔 기숙사 식당 아르바이트, 주말엔 학원에서 조교 아르바이트. 하은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해낼 수 있어. 시간이 흐르며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하고 조금씩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직이수를 선택했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은은 이제 24살. 서울대 졸업을 앞둔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장학재단에 매달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직접 만든 장학 모임 내일의 불빛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 작은 도서관에서 5명의 학생에게 수학과 인생을 가르치는 그녀. 여러분, 지금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에 울먹이던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꼭 서울대 갈래요. 누구에게나 삶을 바꿀 기회는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붙잡을 용기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누구든 기적은 오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과 사례들을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당신의 삶에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